안녕하세요. 메타F 그룹을 사랑하시고 또 메타F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5년도 9월 13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저녁 8시 줌 웨비나 강의를 맡은 이우성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메타F 그룹이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기초사업 설명회를 하지 않고요. 어, 존경받는 리더라는 주제로 오늘 조금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존경받는 리더에 대한 오늘 강의 내용은 가장 먼저 저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면은 참고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에 대한 거 잠깐 설명하고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F 그룹, 기업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멋진 기업 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기업입니다.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해가는 기업이라는 이런 기업 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 이념을 가지고 게임 산업으로 시작한 기업이고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개인 소유권을 인정받는 NFT 경주마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그런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최첨단 과학이 융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업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메타F 그룹을 말할 때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강한철 회장님이신데, 자, 공직에 경찰 공무원으로 16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또 주식회사 야후코리아의 전 법무팀장으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주식회사 메가드림즈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설립을 하시고, 또 이어서 주식회사 제임 마이닝이라고 하는 코인 채굴 회사를 설립을 하셔서, 자, 어느 정도로 돈을 좀 버셨느냐? 많이 버셨다고 그럽니다. 한 2조가 넘는 그런 돈을 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금액을 말하는 거는 자, 이 메타F 그룹이 게임 회사인데 그런 게임에 이미 회사를 설립하셔서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제 운영을 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메타F 그룹도 그 경험이 바탕이 되는 가운데에서 오너로서 경영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아 블록체인 협회의 부회장님으로 지금 근무를 하시고요. 또 현재는 메타F 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자, 이분을 생각할 때에 많은 이런 경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다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 메타 F 그룹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존경받는 리더에 관한 건데요. 자, 리더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과 사람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의 리더의 위치와 리더의 책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축구 경기로 하면은요, 팀의 감독이나 코치를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이기고 지는 승패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22명의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을 하고 또 11명의 주전 선수들을 어떻게 각 포지션에 배치해서 역할을 주고 임무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감독이 결정할 일입니다. 감독의 책임이에요. 감독이 그 팀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주제가 존경받는 리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F 사업은 분명히 큰 사업이고 빅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직적인 면에서나 수익적인 면에서나 미래 비전을 생각해도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회사 정책대로 경주마와 S토큰을 통해서 수익이 현실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메타F가 정책과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또 그 약속대로만 성장해 간다고 하면은 저는 서울의 눈물의 거리라고 하는 통곡의 거리라고 말하는 테란로, 삼성, 선릉, 역삼역, 강남이 이 메타F를 통해서 다시 부활이 되어 희망과 축복의 거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감각과 경험을 가진 분들은요, 물어봅니다. 그 회사 대표가 누구냐? 또 사업자 대표가 누구냐? 상위 직급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물어보겠어요? 그분들의 인성과 리더십을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조직이라고 할 때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의 회원이 꼭 있어야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단체를 조직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인원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2명 이상이라고 할 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은요, 분명 서로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이 어려운 거예요. 메타F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천만 회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필요하게 되고 리더십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존경받는 리더.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에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책을 보고 책에서 발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순전히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조직을 통해서 이런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리더가 존경받는 리더겠구나 하는 것을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은 객관적인 그런 면에서 제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존경받는 리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리더예요. 여러분, NFT 경주마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듯이요. 사람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리더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모르고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알고 사람의 각기 다른 장단점을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리더는요, 조직원들을 똑같이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나 같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는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훌륭한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를 통해서 연주의 시작과 끝마침, 템포, 리듬을 통일할 뿐 아니라요, 아주 다양한 음악 이론을 적용시켜 가면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를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관중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휘자예요. 리더입니다. 존경받는 리더는 연령이나 성별이나 지적 수준이나 생활 수준 등 여러 가지가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하나로 함께 묶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 역할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 내가 아주 싫어하는 타입이야. 저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 골치 아파. 힘들어. 그렇게 사람을 자기 주관대로 선별한다면은 결코 좋은 리더, 존경받는 리더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것이 있고 좀 모자라고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요. 따라오려고 한다면은 회원님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랬어요. 대표님, 지금은 서툴지만은 앞으로 잘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희망을 주는 리더, 자신감을 심어주는 리더, 용기를 주는 리더는 분명히 훌륭한 리더, 존경받는 리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존경받는 리더 두 번째는 시스템을 가지고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모든 것에는요, 시스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시스템이 그러면 어떤 거냐 할 때에 뭐 전문적이고 복잡한 설명을 하기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높은 고층 빌딩을 올라간다고 했을 때요, 올라간다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용을 하지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올라가려면 타야지요.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엘리베이터가 시스템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기만 하면은 높이와 층수는 각기 좀 다르지만은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틀에 합류하기만 하면은 속도와 높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이에요. 리더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조직에서요, 이 시스템이 없다면은 목표는 있지만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각각 방법을 찾게 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리더, 존경받는 리더는 좋은 시스템, 누구든지 쉽게 간단히 익힐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존경받는 리더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경험 있는 리더가 돼야 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리더는 내가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요. 다독거려 줄 수 있고 품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자, 우리 리더에게 가지고 가면은 다 해결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심어 줘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려면은 하지 마요. 그런 것도 못해요. 내가 몇 번이나 더 가르쳐 줘야 됩니까? 10번도 더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못해요?
우리 메타F 리더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10번 가르쳐 줬는데 못하는 그분, 11번째요, 기가 막히게 잘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색소폰을 조금 봅니다만은 색소폰 입문할 때요, 한 2,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앙상블 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서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 5년, 6년이 다 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두세 살짜리가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따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때 그 리더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외워도 외웠겠네요. 그런 말을 할 때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예. 아니 내가 꼭 이런 소리 들으면서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그 색소폰이나 악기를 내가 배워야 되나? 여기 아니면 다른 데는 없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면요. 그때 그 경험을 생각해서요. 나 같은 사람을 아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경험이 있잖아요.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아픈 경험이 있어요. 메타 F 직급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에이전시 직급 도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에이전시 경험이 있는 리더는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도 마찬가지 경험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경험을 가지고 쉽게 이끌어 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그분이 고마워하겠습니까? 내 몸의 변, 경험을 가진 리더라야 자기 경험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경험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라야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존경받는 리더 네 번째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리더분은요, 경주마도 많고 에스토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주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인 무시되고요, 자칭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거들먹거린다면은 이분은 좋은 리더는 아닐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요, 남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네트워크 사업을 경험하신 분들이 시행착오를 하시는데요. 어떤 시행착오냐? 당신은 내 조직 안에 있으니 이제는 꼼짝 못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메타 F는요, 다계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요, 리더는 그 정책에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계정에 대한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계정은요, 지금 위치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지금 있는 조직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더분들을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정책이 바로 다계정 정책이에요. 내가 당신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래서 섬기는 사람이라야 겸손한 리더입니다. 어떤 회원이 메타F 사업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요, 그 회원분이요, 나중에 어떤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미 리더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앞으로 메타F에서 리더가 되실 분들입니다. 겸손한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의 미래에 부를 안겨줄 수 있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존경받는 리더. 어떤 사람인가? 다섯 번째는 진실한 리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한 리더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죠.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을 합니다. 실수를 해놓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리더보다는요, 실수를 하지만은 그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에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한 리더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인정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를 찾게 되고 그 리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존경받는 리더 벌써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나 단체를 앞에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체나 조직을 이끌어 보지 않고서는 그 심정을 알기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앞에서 자기의 희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절대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리더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내 욕심부터 먼저 챙기면 안 됩니다. 내 것은 항상 나중이에요. 그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회원들이 잘 모르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알게 됩니다. 아, 리더가 자기 것부터 챙겼구나. 그렇게 되면은 따르지 않습니다. 아, 리더가 나를 위해 저렇게 희생을 했구나. 그럴 때에 그 리더가 존경스럽고 그 리더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리더는 절대 나를 먼저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전체를 생각하고 그룹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회원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따라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40년 조직 생활만 했습니다. 조직을 떠나보질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또 메타 F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 다시 있게 됩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잘 아는 A사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알게 되고요. 그 회사 기업 이념에 제가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기업 이념이 너무 좋았어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념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그 조직 속에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같이 했습니다. 대기업 상무이사. 어느 회사라고는 이야기를 않습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유명 신문사 국장들, 배우 문희 씨가 영화 촬영할 때 승마복을 빌려주는 그분. 대한민국의 스포츠카를 최초로 탔던 분. 그런 분들로 멤버가 아주 화려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제가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아메에서 최초로 성공대와 대학을 개설을 했고 강의 전 1시간 대기는 기본이었습니다. 끝나면은 제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30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데 잊지 못할 아주 훌륭한 리더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모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그분 생각을 해봅니다. 나하고는요, 거기 있을 때 그룹이 다른 그룹 리더예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라인 변경을 하려면은 상위 다이아몬드 직급자가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이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분에게 사인 받으려고 갔는데 자기를 떠나서 다른 라인으로 가겠다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인하고 가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요, 붙들어 놓고 밤새도록 개인 미팅을 하면서 비전을 주고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야, 이런 분이 있구나. 진짜 이런 분은 크게 성공하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크게 성공하는 성공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메타 F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누구는 밥을 잘 사주는데, 누구는 밥을 잘 안 산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참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좀 너무 유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훌륭한 리더의 기준이 밥 사는 것인가? 밥을 못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밥을 안 사는 데는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문화는 밥 먹자는 문화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전화해서 밥 먹자고 약속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리더는요, 조직을 위해서라면은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리더가 존경받는 리더, 존경받을 수 있는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존경받는 리더. 일곱 번째는 기다려줄 줄 아는 리더입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특별히 이 인간관계에서 기다려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 F 사업도요, 장기 플랜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전인미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전인미답이요. 이 말은 앞선 사람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길, 아직 아무도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나 미지의 영역,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을 말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전인미답. 우리 메타F도 이런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요, 특별히 기다릴 줄 알고 조직에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해 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는 봉우리를 여러 개 지나야 합니다. 앞에 있는 봉우리 거기 가면은 이제 정상인가 하면은 거기 올라가면 또 다른 봉우리가 또 있잖아요. 여러 개의 봉우리를 지나서 결국은 마지막에 정상에 오르는 것이 우리가 산을 오는 등산입니다. 메타F도요. 세계 정상을 바라보고 리더의 인도를 받아서 한 봉우리 또 한 봉우리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계정이라고 하는 이 정책과 시스템을 나와 내 조직에 유익하도록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요, 리더십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후회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서 좋은 리더들이 조직을 이끌고 메타 F로
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미리 준비된 존경받는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에 우뚝 선 기업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울고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메타F 회원 여러분 모두는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 조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리더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너무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립토 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JDB은행과 크립토 카드 계약 체결을 했고요. 이미 예치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카드 시스템 연동 시험도 다 완료를 하고 이제 직접 카드 발급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크립토 비자 카드를 발행을 한다. 여러분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자, 이 카드를 보면은 모든 지금 현존에 있는 암호화폐를 이 카드에 다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충전 카드예요. 지금은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면은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메타F 그룹이 NCC 그룹이 이 세계 최초로 크립토 카드를 발급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막 하트가 엄지척 올라오는데요. 자, 이 크립토 카드는요. 카드 간의 P2P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에서 저 카드로. 자, 이 회원에서 저 회원으로. 법정화폐와 USDT 모두 즉시 송금 및 수신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또 이 크립토 비자 카드는요.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USDT와 호환되는 모든 코인, 토큰은 즉시 충전 가능해서 현금으로 바로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카드예요. 이제는 이 카드가 대세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카드를 우리 NCC 그룹이 발급을 하게 된다. 자, 또 USDT를 직접 충전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USDT를 그대로 충전해서 비자를 지원하는 가맹점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ATM기에서 자, 세계 어디든지 현지 통화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요. 바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충전 수수료 이거는 별도 이제 공지가 있을 거고요. 자, 법정화폐 또는 USDT가 충전이 될 때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USDT를 그대로 충전한다. 우리는 지금 모든 재원이 USDT로 캐시해서 바꿨습니다. 전환을 했어요. 비자 카드에 지원하는 전 세계 가맹점에서 모든 사용이 가능하며 ATM기에서 그 현지 통화로 인출이 된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크립토 카드에 대한 회원 공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끝에 드디어 본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메타 패스티스트 크립토 비자 카드가 출시가 됩니다. 기존 카드는 변함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 카드는 본사 직영 발행을 통해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히 VIP 비자 카드 발급 가격은 2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20만 원이에요. 아마 전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크립토 비자 카드를 발급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발급받는 분들은 60만 원을 이렇게 내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20만 원이다. 3분의 1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기능은 더 좋아지고요. 자,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편의와 혜택을 최우선으로 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월 15일부터 발급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이 11일이죠? 13일. 그러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여러분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많이 우리가 좀 자랑스러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 강의는 여기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상으로 제가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